밤은 짙게 내려앉았다. 궁궐의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 사내의 숨결이 무겁게 흩어졌다. 왕좌에 앉은 이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부디 무사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와 광기가 동시에 숨어 있었다. 납치된 이는 다름 아닌 대령 숙수 연지영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숙수가 아니었다. 이제 이연의 심장을 움켜쥔 단 하나의 존재였다. 이연은 홀로 침전에서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내 실수다. 내가 왜 국가의 중대사를 요리 대결에 걸었던가. 그의 눈가에 뜨거운 피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연지영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다. 기억 속 그녀가 웃으며 했던 말. 아니요, 질 땐 지더라도 해볼 때까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했고 그래서 더 잔혹했다. 지금 그녀는 납치되어 역당들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연은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지영 반드시 구하겠다. 설사 이 궁궐을 불태우더라도. 궁궐 밖 어둠 속 밀실. 제산대군은 검은 도포를 걸친 채 웃음을 흘렸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될 것이오. 그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주위의 무사들에게 외쳤다. 폭군의 피가 흐르는 이연은 곧 백성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대령 숙수. 그 여인은 단순한 숙수가 아니다. 그 여인을 미끼 삼아 이연의 분노를 폭발시키면 그 폭군은 제 손으로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야. 주인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곧 동의의 표시였다. 한편 강목주는 비단 치마를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게다. 그녀의 곁에 앉아있던 궁녀가 두려운 눈빛으로 물었다. 마마, 정말 대령 숙수가 역당들에게 납치당한 것이옵니까? 강목주는 부채로 입가를 가리며 속삭였다. 그렇다. 이제 폭군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 여인이 사라지면 이연은 광기에 잠식될 게다. 그리고 그 순간 왕자는 내 손에 들어온다. 그녀의 눈동자는 서늘하게 빛났다. 어두운 밀실 속 연지영은 손이 묶인 채 차가운 돌바닥에 던져져 있었다. 피투성이 된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전하, 제발 폭군이 되지 마세요. 저 대신 약속해주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산을 울리는 북소리보다도 강렬한 울림을 남겼다. 궁궐 한복판, 이연은 검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내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신하들이 떨며 고개를 숙였다. 전하 부디 분노를 거두시옵소서.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연은 차갑게 잘라 말했다. 나라란 무엇인가? 대령 숙수가 없는 나라라면 그것은 이미 죽은 시체일 뿐이다. 그 말과 동시에 그는 손을 들어 군사들을 불렀다. 정군을 모아라. 오늘 밤 과인은 모든 적을 불태울 것이다. 그 시각 밀실 한쪽에서 연지영은 눈을 감고 속삭였다.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전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의 입술은 끝내 굳게 다물렸다. 그녀는 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연은 폭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밀실 문이 열렸다. 제산대군이 천천히 들어와 연지영 앞에 섰다. 대령 숙수. 내가 그렇게까지 왕의 심장을 흔든 여인이더냐? 연지영은 고개를 들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이야말로 조선을 무너뜨리는 역적입니다. 이연 전하는 결코 폭군이 아니에요. 제산대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냉소를 지으며 칼을 꺼내 들었다. 오늘 밤 그 진실이 드러날 것이오. 이연이 군사들과 함께 산길을 오르며 외쳤다. 연지영, 부디 살아만 있어라. 과인이 반드시 내 곁으로 갈 것이다. 그의 뒤를 따르는 군사들은 숨을 죽였지만 모두가 알았다. 오늘 밤 역사의 판도가 바뀐다는 것을. 납치된 대령 숙수 연지영. 그녀를 지키려는 이연은 폭군의 칼끝을 들었고 제산대군은 왕좌를 노리며 조선을 뒤흔들려 한다. 과연 이연은 사랑을 지켜내며 왕좌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눈이 멀어 진정한 폭군으로 남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연지영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대신 약속해주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 그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궁궐 안 대신들이 모여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좌의정 박원준이 나서서 외쳤다. 전하께서 정군을 움직이신다 하옵니다. 이는 단순한 구출이 아니옵니다. 나라 전체를 전장으로 삼겠다는 것과 같사옵니다. 우의정 성인재가 이를 악물며 대꾸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전하를 막겠는가? 대령숙수 납치는 곧 전하의 심장을 찌른 것이나 다름없다. 그 순간 영의정 한민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이야말로 제산대군이 노린 계책일 것이야. 대령숙수를 미끼 삼아 전하를 폭군으로 몰아가는 것. 우리가 막지 못하면 조선은 멸망한다. 모두의 얼굴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제산대군의 저택. 화려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강목주는 술잔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게다. 그 손님 앞에서 대령숙수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전하의 분노는 폭풍처럼 조선을 집어삼킬 것이다. 제산대군은 냉소를 지었다. 좋다. 오늘 밤 역사의 피바람이 불 것이야. 그러나 목주의 눈빛은 제산대군조차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이 모든 판을 짠 것은 나다. 전하의 사랑도 제산대군의 야욕도 결국은 나를 위해 무너질 것이다. 밀실 속. 연지영은 여전히 손발이 묶인 채 돌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요리사다. 칼과 불 앞에서 물러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도 똑같다. 목숨을 건 요리, 목숨을 건 승부일 뿐. 그 순간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을 발견했다. 몰래 몸을 움직여 그 조각을 손에 쥐었다. 피가 흐르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 전하가 폭군이 되지 않도록. 궁궐 앞마당, 이연은 갑옷을 입고 검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평범한 왕의 것이 아니었다. 불타는 분노, 차가운 살기, 그리고 절망이 한데 섞여 있었다. 오늘 조선을 뒤흔드는 역적들의 피를 보겠다. 연지영을 건드린 자는 누구든 역심을 품은 자와 다르지 않다. 병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전하 만세! 전하 만세! 그러나 그 외침 속에도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의 왕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폭군의 화신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지영은 가까스로 밧줄을 끊어내고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칼을 든 무사가 들이닥쳤다. 감히 도망을! 연지영은 반사적으로 그릇 조각을 휘둘렀다. 피가 튀고 무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전하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하지만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밤하늘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산대군이 수많은 무사를 이끌고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될 것이오. 폭군 이연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궁궐 곳곳에서 반란군의 횃불이 피어올랐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다. 궁궐 성루 위 이연이 붉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연지영, 반드시 살아있어라. 과인이 널 지켜내겠다. 내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그의 검이 번쩍이며 달빛을 갈랐다. 밀실의 깊은 어둠 속 연지영의 손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그녀 앞에 나타난 인물은 제산대군도 무사도 아니었다. 바로 강목주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대령숙수 드디어 마주쳤군. 오늘 밤 전하의 운명을 바꿀 열쇠는 바로 너다. 연지영은 숨을 고르며 맞받아쳤다. 아니요. 오늘 밤 운명을 바꾸는 건 제가 될 겁니다. 붉은 횃불이 하늘을 뒤덮었다. 제산대군이 이끄는 무리들이 궁궐을 포위하자 군사들의 비명과 북소리가 뒤엉켜 폭풍처럼 몰려왔다. 이연은 성루에 올라 검을 쥐고 외쳤다. 제산대군, 감히 궁궐을 반역의 불길로 물들이다니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느냐? 제산대군은 검은 갑옷에 휘감긴 채 조소했다. 조선은 이미 썩었다. 오늘부터 새로이 시작될 것이오. 전하, 아니 폭군 이연. 그대의 시대는 끝났다. 궁궐 깊은 곳, 은밀히 차려진 연회석. 강목주는 붉은 옷을 입고 와인빛 술잔을 기울였다. 그 앞에는 사신단의 인물들과 밀담을 나누는 제산대군의 신복들이 앉아 있었다. 강목주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오늘 밤 대령 숙수의 피가 잔을 채우리라. 그 순간 전하의 분노는 폭군의 칼날로 변할 것이고 조선은 우리 손에 들어온다. 사신단의 대표가 묘한 미소를 지었다. 과연 그 계집 하나로 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인가? 강목주는 단호히 대꾸했다. 왕의 심장은 그 여인에게 묶여 있다. 심장을 주면 왕은 무너진다. 한편 밀실 안에 갇힌 연지영. 그녀는 찢어진 옷자락으로 상처를 감싸주며 바닥을 기어가다 숨겨진 좁은 창문을 발견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다면. 그녀가 작은 창살을 흔드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강목주가 들어섰다. 그녀는 붉은 입술로 미소를 그리며 말했다. 도망치려는 건가? 대령 숙수. 내 피가 오늘 밤을 완성할 재료다. 연지영은 두려움 속에서도 눈을 똑바로 맞추며 외쳤다. 당신이야말로 오늘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성루 아래 반란군과 궁궐 군사들이 충돌했다. 피와 불꽃이 뒤섞여 대지가 흔들렸다. 이연은 직접 말에 올라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내 손으로 제산대군의 목을 베겠다. 신하들이 울부짖었다. 전하, 물러나시옵소서. 이 전쟁은 전하의 검으로 끝낼 일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이연은 눈이 붉게 물든 채 외쳤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백성이 아니다. 연지영이다. 그녀를 구하지 못한다면 왕좌 따위 불태워버리겠다. 병사들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전하가 진정 폭군이 되어가고 있다. 밀실 속. 강목주는 손에 날카로운 비수를 쥐고 천천히 다가왔다. 조선의 왕이 널 위해 폭군이 된다. 이것이 내가 남길 유산이다. 연지영은 벽에 몰리며 속삭였다. 전하 부디 폭군이 아닌 걸로 약속해주세요. 그 순간 연지영은 남몰래 숨겨둔 깨진 그릇 조각을 휘둘렀다. 비수가 튕겨나가고 강목주의 손등에 피가 번졌다. 감히. 강목주는 비명을 지르며 연지영을 밀쳐내려 했지만 연지영은 온몸으로 버텼다. 나는 요리사다. 죽음도 불도 두렵지 않다. 전장은 피로 물들었다. 제산대군이 창을 들고 이연 앞에 섰다. 오늘 내 목을 베어 조선의 새 왕이 되리라. 내 따위가 왕좌를 탐하다니 내 피로 역심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검과 창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병사들의 외침도 화살의 비명도 두 사람의 싸움 앞에서는 모두 묻혔다. 그 순간 밀실 문이 터져나가듯 열리며 사신단의 대표가 나타났다. 그는 차갑게 선언했다. 조선의 왕 이연, 제국의 사신으로서 명한다. 대령 숙수를 공녀로 바치라. 이연은 피투성이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뭐라? 대령 숙수를 공녀로 달라 하였느냐? 연지영의 눈이 커지고 강목주는 섬뜩하게 웃었다. 제산대군은 그 틈을 타 외쳤다. 들었느냐? 왕은 이미 나라를 팔았다. 오늘 새 조선이 시작된다.